6.6.4 있죠, 그죠? 동그라미 합시다. 자, 6.6.4. 이것도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앞에 6.1, 6.1에 그 빛이 좀 그 조명이 가는 편이었고 지금 그 이제 6.6.4로 넘어올 때가 됐어요. 예, 몇 급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복수함수론 계산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1 플러스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세제곱 더하기 이걸 가지고 와서 복소수에서는 뭐예요? 1 플러스 z 더하기 z제곱 더하기 z세제곱 더하기 주로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미분하면 뭐 제로 더하기 1 더하기 2의 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것은 여기에 결국은 전체 미분을 가지고 안에 미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한 거하고 같더라. 이것은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서 이 사실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이 미분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복수함수론 계산할 때. 그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 근거를. 그 근거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일단 아벨 정리가 있어야 돼요. 아벨 정리. 아벨 정리 4.10.8이에요. 4.10.8. 시그마 R이라는 것이 시그마 AN의 x-x0의 n제곱 이것의 수렴 반경이라 하고 n이 0 무한대 몇 급수 이것의 수렴 반경이라 하고 R이 0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AB가 거기에 포함됐다면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이렇게 됐다면 요 시그마 몇 급수 AN의 x-x0의 n제곱 n 이꼴 0 무한대 이것은 뭐죠? AB에서는 x0 플러스 마이너스 R에서는 균등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균등 수렴한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 이 거리 중에서 그죠?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있으면은 x0라면 A, B 이런 구간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균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걸 뭘 이용했었어요? 이 균등 수렴한다는 체크할 때. 이 시그마 fn의 x 균등 수렴한다. 제일 많이 썼던 거 y+n 판정법이죠. 그래서 y+n 판정법을 쓰기 위해서 an의 x-x0의 n제곱의 임의의 x에 대한 어프 바운드를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요 길이 중에 여기가 더 크네요. 그죠? 지금 이 그림 같으면. 그래서 이게 뭐예요? an의 절대값 곱하기 x b-x0의 n제곱 요걸 mn이라 잡으면은 맞나요? 시그마 mn이 수렴했잖아요. 왜? 시그마 mn이 수렴했던 이유는 b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b가 수렴점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죠? 이 b라는 점은 이 수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충분히. 그러니까 b에서 an의 b-x0의 절대값이 뭐예요?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요 시그마 mn이 수렴한다는 근거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mn이 수렴하니까 균등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아벨 정리는 y+m 판정법. 그죠? 아벨 정리는 y+m 판정법을
이용해서 확인해 봤었다 이거예요. 그런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그 an의 x-x0의 n제곱 시그마 n 이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것의 수렴 반경하고 시그마 n배의 an의 x-x0의 n제곱의 수렴 반경이 어떻게 됐냐면은 뭐 1부터 무한대까지 하면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아요. 이 두 개, 이거하고 이게 같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게 밑에 거 이제 시그마 n의 an의 x-x0 요 n-1승 해주는 게 좋겠죠. 요 n-1 뭐 n 하나 n-1승 하나 상관없지만 자 일단 요걸 미분한 거 요거예요. 그럼 이것의 n-1승 1무한대 이것의 수렴 반경은 어떻게 구했죠? 리미트 수업의 뭐예요? 요것의 절대값 n an의 절대값의 그 n배 an의 절대값의 n분의 1승이었잖아요. 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n의 n분의 1승 나오고 n의 n분의 1승 나오고 그 다음에 절대값 an의 n분의 1승이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로 가죠? 이거 우리 증명해 봤었죠? 이거 어디로 가죠? 1로 가잖아요. 필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시그마 이게 리미트 수업의 절대값 an의 n분의 1승이에요. 이게 뭐죠? 시그마 an의 x-x0 n제곱 이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이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n의 n분의 1승이 1로 가는 거예요. 이게 1로 가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수렴 반경 결정하는데 이거 n분의 1승 체분은 1로 가니까 따라서 수렴 반경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취했다. 요걸 또 an으로 잡고 이걸 새로운 bn으로 잡고 n 떨어뜨려 가지고 n배 bn하고 또 bn하고 똑같겠죠. 몇 번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시그마 fn의 수렴 반경을 계산한 것은 시그마 fn 다시의 수렴 반경을 구한 것과 같아진다.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다 계속 수렴 반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 착안이 돼서 6.6.4 정리 미분 정리가 나와요. 미분 정리. 이름 참 무성의하죠. 미분 정리. 자, 미분 정리를 하는데 몇 급수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x0의 n제곱의 수렴 반경 r 양수다 이거예요. 0은 아닌 수렴 반경을 가질 때 이것에 대하여 자 시그마 fx 이꼴 수렴 반경이 r이니까 r 내부에서는 끝점은 몰라도 이것의 n 이꼴 0 무한대 an의 x-x0 이게 x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무한합이 이걸 x인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여기서 갖고 와봤어요. 그러면 이때 f가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에서 미분 가능이 되고 뿐만 아니라 f 프라임 x 다시 말해서 요것은 요걸 미분한 거 아니에요? 그건 미분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 시그마 n 이꼴 0 무한대 an의 nan의 x-x0의 n-1 이렇게 된다. 물론 뭐 이것은 x
in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수렴 반경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은 d dx의 시그마 n 이꼴 0 무한대에서 an의 x 마이너스 x0의 n 제곱이 시그마 n 이꼴 1 무한대의 d dx의 an의 x 마이너스 x0의 n 제곱인 거죠. 이게 지금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플러스 마이너스 r 반경 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왼쪽이 지금 이게 fx의 미분이잖아요. f 프라임 x잖아요. 이게 f 프라임 x. 이거 이쪽은 뭐예요?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게 n 배의 an의 x 마이너스 x0의 n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거기 시그마 한 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좌변 우변이 같다는 말은 여기에 같다는 말은 지금 이 얘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려면은 미분이 들어가려면은 결국 아까 전에 했던 6.6.1을 쓰거나 아니면 6.6.3을 바로 적용시켜도 되겠죠. 6.6.1은 함수 열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6.6.3이 함수한 급수에 대한 얘기였다 이거예요. 함수한 급수를 바로 직접 적용시켜도 되겠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디어는 처음에 또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자, 여기 x0 있고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여기 있다면 이게 수렴 반경, 이 안에는 수렴하고 바깥에는 발산하고 두 점 모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조건을 임의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아무 점이나 여기서 하나 갖고 와라 이거예요. 그 점을 이제는 뭐 x라 쓰면은 조금 변수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니까 c라 둡시다. c를 하나 아무거나 갖고 온 거예요. 아무거나 갖고 왔을 때 그 점 c에 대해서 뭘 만족한다는 거. 그 f 프라임의 c 이꼴 시그마 n의 an의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x0의 n 마이너스 1승 n 이꼴 1 무한대 이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이거예요. c를 아무거나 갖고 와서 된다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c를 아무거나 갖고 올 건데 오면 이것을 포함하는 구간을 잡아줘가지고 아벨 정리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는 구간을 잡으려면 뭐 눈대중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c와 x0 플러스 r 사이에 적당히 갖고 와가지고 뭐 그냥 구간을 이런 구간을 갖고 올 거예요. 그래도 되겠죠. 자, 이걸 뭘로 잡아냈냐 하면은 요걸 로우라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요걸 x0 플러스 로우 여기 x0 마이너스 로우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구간 내에서 이제 아벨 정리를 적용시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아벨 정리, 자, 여기서 로우는 결국 뭐냐? c를 일단은 x0 마이너스로 r, x0 플러스 r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선택한 c가 있어요. 일때 로우라는 것은 두 길을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평균을 잡을 거예요. 2분의 1의 x0 마이너스 c 더하기 r 요것의 이렇게 잡은 거죠. 요 중간쯤 잡은 거잖아요 지금. 자, 에 대하여 이 점을 A, 왼쪽 끝점을 A, 오른쪽 끝점을 B라 두자 이거예요. A를 두 개를 x0 마이너스 로, B를 두 개를 x0 플러스 로 이렇게 두자 이거예요. 이라 두자. 그러면 이제 fx를 두고 fnx를 이번에는 fnx를 잡기를 여기 있는 그 an의 x-x0의 n제곱 이렇게 잡자는 거예요. 각 항들을 fnx를 잡은 거예요. 그죠? 자, 물론 x는 표구간 AB에 들어있고 n은 0, 1, 2, 3, 4 땡땡땡 가는 거죠. 이라 두자 이게. 그러면 이제 먼저 아벨 그 AB에서 6.6.1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6.6.1의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해 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FN들은 뭐예요? FN들은 6.6.3으로 갑시다. 급수로 바로 들어갑시다.
이게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A, B에서 미분 가능이죠. 그죠? 이미 n에 대해서 n = 0, 1, 2. 그 다음에 적당한 x0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0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이게 A, B의 점에 대해서 수렴한다. 뭐가 수렴할까요? x0를 뭘로 잡으면? 예, x0를 x0로 잡으면 되죠.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얘기합시다. x0인 A, B에 대하여 지금 fn 시그마 n = 0부터 뭐 안 데까지 fn x0 이것은 결국 a0만 남겠죠. 그죠? a0, a1부터는 뭐예요? 그냥 a1의 x0 - x0의 1승, 이 제로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남고 이게 수렴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시그마 n = 0부터 뭐 한 데까지 an의 x - x0의 n승의 미분, 그것이 AB에서 균등수렴한다. 이걸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fnx의 미분, 이게 AB에서 균등수렴한다. 이 조건을 체크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이것은 시그마 n = 1부터 뭐 한 데까지 여기 넘어가면 n의 an의 x - x0의 n제곱 이거다 이거예요. n - 1제곱. 그럼 이게 균등 수렴하느냐? AB에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이것은 AB가 지금 요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지금 요걸 BN으로 생각하고 BN 곱하기 x - x0의 n - 1승 해봤을 때 이것의 수렴 반경에 AB가 포함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것의 수렴 반경에 AB가 포함돼요. 왜냐하면 이 수렴 반경은 원래 수렴 반경 시그마 AN 수렴 반경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수렴 반경이 AB 폐구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균등 수렴한다 이거예요. 써보면 그 얘기를 하자면 AB가 포함되기를 x0 - r, x0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r은 원래 r이 뭐였어요? r을 AB의 수렴 반경, 그죠? 시그마 n = 0부터 1까지 an의 x - x0의 n제곱, 이것의 수렴 반경이었잖아요. 원래 주어진 게. 근데 그것이 실제로 뭐하고 같아요? 시그마 n = 1 뭐한데 n의 an의 x - x0의 n - 1제곱과 같다 이거예요. 이것의 수렴 반경. 수반 씁시다. 이것의 수렴 반경하고 같더라 이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여기서 이미 계산을 했어요. 이 수렴 반경하고 이 수렴 반경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걸 이용해 가지고 n의 n분의 1승이 1로 간다는 사실로부터, 그죠? 같다는 사실은 저기 있는 스타에 의해서 이미 그렇다는 사실이 확인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몇 급수 시그마 n의 an의 x - x0의 n - 1제곱의 이 몇 급수의 수렴 반경이 이거 r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아벨 정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등 수렴한다. AB에서 균등 수렴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쓸 데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 따라서 아벨 정리에 의해 시그마 n의 an의 x - x0는 제로의 n - 1제곱 1 무한대는 AB에서 균등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세 가지
가정을 체크했으니까 6.6.1에 6.6.3이죠 이제 몇 급수를 바로 적용시키려 했잖아요, 그죠? 따라서 6.6.3에 의해서 이제 자 미분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ddx의 fx는 ddx의 시그마 n 이꼴 0 무한대 an x 마이너스 x0의 n제곱 이꼴 d 시그마 n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an의 x 마이너스 x0의 n제곱.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ddx의 an의 x 마이너스 x0의 n제곱. 이것은 시그마 n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의 안으로 들어가면 n배의 an의 x 마이너스 x0의 n 마이너스 1승을 어디서 만족하는 거예요? 임의의 x인 ab에 대해서. 여기 한마디 더 해줘야 되죠. 어떻게? 지금 이 얘기를 뭐 때문에 하고 있었어요? C 때문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를 포함하는 이 구간의 모든 점에서 만족하니까 C가 그 구간에 들어간다는 사실로부터 C에서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또 C가 폐구간에 들어가므로 C에서도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상에서 C에 대해서 이 사실을 얻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ddx의 fx, fc는 여기 뭐예요? f'C라고 바로 쓸까요? f'C는 시그마 n 이꼴 여기 1 무한대 해주는 게 좋겠죠? 미분하고 난 뒤에는 제로차가 날아가니까 n의 an의 c-x0의 n-1 이렇게 된다. 물론 이것은 애초에 C는 조건 없이 어디서 갖고 왔어요? 여기서 갖고 왔잖아요. 갖고 왔는데 그 점에서 같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구간의 모든 점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6.6.4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수렴 반경 내에서는 이런 계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렴 반경 내에서는 x0 플러스 마이너스 r 반경 내에서, 그러니까 끝점은 몰라요. 끝점은 모르는데 수렴 반경보다 작은 점, 여기서는 무조건 이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밖에 미분한 걸 안으로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여기서 보시면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산해도 된다. 이거 언제? 이게 수렴 반경 내거든요. 왜? 수렴 반경이 1이잖아요. 1. an이 1이니까 상수. 그래서 이 근거는 몇 번 때문에 6.6.4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6.6.5에서 이거는 지금 복수함수론도 똑같아요. 복수함수론도 결국 이제 수렴 반경을 구하는 거는 이용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복수함수론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인데 6.6.5에서 an의 시그마 an의 아까 전에 잠깐 썼던 거예요. 몇 급수 전개 유일성. 몇 급수 전개의 유일성. 요것이 의 수렴 반경 R에 대하여, R이 양수죠. 대하여 시그마 fx 이꼴 시그마 an의 x-x0의 n제곱 n 이꼴 0 무한대 시그마 n 이꼴 0부터 무한대까지 bn의 x-x0의 n제곱 이면 an 이꼴 bn이다. 임의의 n 1, 0, 1, 2 역도 성립한다. 이것은
x인 x0 마이너스 r, x0 플러스 r 해도 되고 x0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반경 적당한 양수 해도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미분이 어차피 델타 반경 내에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자명. 이건 자명하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뭘 쓰는 거예요? 방금 미분 정리를 쓴다. 6.4를.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 A0, A1의 x-x0의 n제곱 1제곱 더하기 이꼴 B0, B1의 A3, B3의 B2의 제곱 이걸 이미 x인 x0 마이너스 r 여기서 만족한다면 뭐 델타 반경 안에서 만족하든 반경 안에서 만족한다면 결국 뭘 만족하죠? x0를 양변에 대입시켜도 만족할 것이고 대입하면 A0 플러스 0 나오고 D는 다 0이죠. B0 플러스 D는 나머지는 0이다 이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A0는 B0 되고 A0, B0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고 x 이퀄 x0 대입하면 A1은 A1 더하기 A1, A2 두 배의 A2의 x-x0 세 배의 A3의 x-x0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이꼴 B1 두 배 B2 x-x0의 세 배 B3의 x-x0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죠. 해서 여기서 약분 되니까 결국 A1 더하기 제로는 B1 더하기 D의 제로 나오니까 A1은 B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정리 6.4 미분 정리로부터 그렇게 되는 거다. 양변 미분했을 때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같은 방법에 의해 뭘 알게 되죠? A0, 그 A2, B2, A3, B3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7 초등함수는 뭐 생략해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분을 가보면 7장 7장 조금 하고 한 2시쯤에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7장 적분을 가는 함수. 오후 시간이 길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오전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지금 이미 오전이 아니지만 예. 자 7.1에서 그 리만 적분을 다룰 건데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분 해석하기라는 것이 결국 뭐 적분론이라고 얘기해도 다른 그 거의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적분론에 이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원래 리만 적분을 이제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통 리만 적분을 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대학원 과정에서 르벡 적분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의 리만 적분만을 다룬다 이거예요. 자, 리만 적분을 갖고 왔을 때 계산과 존재성과 계산을 하게 돼요. 근데 존재성을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보통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리만 상합하고 리만 하합 이게 같을 때 그 값을 적분값으로 정의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 같을 때만이 리만 적분 가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가지고 서로 같은지를 체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그 다음에 정리가 있는데 정리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리만 판정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르벡 정리가 있어요. 리만 판정법은 입실론 P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입실론 P. 해석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실론 주어지면 뭔가 찾는 거예요. 델타를 찾기도 하고 라젠을 찾기도 하고 X에 상관없는 라젠을 찾기도 하고 X에 상관없는 델타를 찾기도 하고 X 입실론에 대한 파티션 P를 찾기도 하고 계속 그게 지금 극한 과정이다. 해석학에서 다루는 것이 다 입실론에 대한 뭔가를 찾는 거다. 아무튼 리만 판정법에 의해서 입실론 리만 적분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르벡 정리를 이용해서 체크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르벡 정리는 결국 유계표관 ABS R로 가는 유계 함수의 경우에는 리만 적분 가능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거의 대부분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충 얘기했을 때는 적분 가능하고 뭐 연속하고 비슷한 의미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아두는 라는 사실이 르벡 정리죠. 그죠? 거의 대부분에서 연속일 때만이 리만 적분 가능이다라는 얘기니까 거의 대부분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연속이 안 되는 점이 측도 0, 길이가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불연속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봐야 리만 적분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거니까 르벡 정리 때문에 함수의 연속성을 생각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함수의 연속성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과 함수 값이 모두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일치할 때니까 함수 극한을 계산하고 존재성을 생각해야 됐다 이거예요. 함수 극한을 계산하고 존재성을 체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워서 이걸 수열 극한의 계산과 존재성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거는 연속의 수열 판정법, 이거는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속성에 관심이 있었고 연속을 공부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적분을 공부했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보통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해서 정의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물론 있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적분 계산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미적분학 기본 정리. 그죠?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뭐 이렇게 적분하라 그러면 3분의 1에 손이 계산하고, 그죠? 그래서 1까지 3분의 1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도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의 근거가 미적분학 기본 정리 2죠. 2. 근데 이 미적분학 기본 정리를 풀다 보니까 x 3분의 1 x 4의 제곱 뭘 미분하면 x제곱이 될까?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생각하게 됐고 적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미분에 대한 계산을 미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분의 계산 도구로서 미분 이론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x 세제곱 dx.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계산하고 싶다면 익스포넨셜 x 세제곱의 부정적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너무 계산이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0에서 1까지 시그마 n팩분의 이 x 3n승 그죠? dx 이거더라 이거. 그래서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됐는데 적분하고 자리를 바꿀 수만 있다면 n팩분의 1에 x의 3n dx 돼가지고 이게 시그마 n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 곱하기 3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값으로 구해낼 수가 있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요 익스포넨셜 x 세제곱을 급수전개해 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은 균등수렴성. 그래서 급수전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산 방법은 세 가지. 급수전개 방법을 써서 한다는 게 결국 함수열 또는
함수항 급수의 균등 수렴성을 이제 체크하게 되더라 이거.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석학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다루게 됐죠. 그 다음에 적분을 가지고 보니까 적분 대상, 리만 적분의 대상은 유계표관에서 정의된 유계함수만을 적분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계표관에서 정의된 유계함수 말고도 조금 더 특이한 함수들까지도 적분해보자. 그래서 특이적분.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루트 x분의 1의 dx 이걸 적분할 때는 0에서 t에서 1까지 리만 적분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적분해가지고 리미트 t를 0 플러스로 보내라. 뭐 이런 방법으로 특이적분을 생각하게 되더라. 특이적분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라지 f t라고 본다면 t 변수 함수가 되니까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더라. 그래서 특이적분의 존재성. 실제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계산보다는 주로 존재성 문제가 뭐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워요.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래서 7.1절로 가봅시다. 리만 적분. 자, 리만 적분. 리만 적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 넓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의해 주자라는 거죠. 넓이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의해 주자. 폐구간 A, B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가 함수가 y = fx 그죠? 이게 이제 유계 함수예요. 유계 폐구간에 정의되어 있고 유계 폐구간에 정의된 유계 함수만이 리만 적분의 대상이다 이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이게 무한히 쭉 뻗어 나가는 건 적분을 생각할 수가 없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 부분의 넓이를 그죠? 그 정의하는 방법은 여기 x축을 적당히 이렇게 잘라서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x0, 여기를 x0, x1, x2, xi-1, xi, x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자르고 난 뒤에 자 이렇게 나타나는 이 직사각형들을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덮는 거 밑에서 채워나가는 거 자, 서열을 생각하자면 파란 게 제일 작고 밑에 게 채워나가는 이게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노란 게 그 다음이고 예. 노란 게 그 다음이고 자 빨간 게 그 다음이 제일 크죠. 이렇게 된. 자 확실한 것은 노란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파란 거하고 빨간 거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까지 써봅시다. F가 폐구간 AB에서 R로 가는 유계 함수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가는 유계 구간이에요. 자, 첫 번째 A, X0, X1, XN, B 이렇게 잡아봐요. 자, 이때 요 P를 파티션이라 부르자. 이거. P 땡땡 이꼴 A, X0, X1, XN 끝점들을 다 모아가 이것은 AB의 하나의 분할이다. 파티션이라고 부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파티션들을 다 모아가지고 스크립트 P라고 쓸 거예요. 자, 이것은 땡땡 P, P는 AB의 분할 이렇게 쓸 거예요. 분할의 모임. 그렇다면 세 번째
여기 가로 길이들 있죠, 그죠? 가로 길이들이 이게 뭐 서로 들쭉날쭉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길어도 되고 좀 짧아도 되고. 요 길이들 중에 제일 큰 것을 파티션 놈이라 그래요. 분할의 놈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요 P의 놈, 그 파티션 P에 대한 놈은 뭐냐면은 정의하기를 맥시멈의 xi 마이너스 소구간, 작은 소구간의 길이의 맥시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i는 1에서 n까지. 이걸로 이제 파티션 놈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소구간을 하나 갖고 와봤을 때 요 길이 작은 구간을 요걸 스몰 i라고 보자 이거. 그 다음에 요것의 길이를 델타 i라고, 그죠? 델타 xi라고 주자. 그래서 우리 책의 노테이션 기호를 한번 소개해 보자면 1, 2, n에 대하여 첫 번째 i의 i를 두 개를 구간 xi-1 xi 이렇게 잡고요. 델타 xi를 두 개를 i번째 길이 i의 길이에요. 그래서 xi-xi-1 이렇게 정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간 직사각형의 높이, 뭐 직사각형 높이라기보다는 세로 길이, 요 길이, 그죠? 요 길이는 뭐냐면 x를 자유롭게 움직여야 제일 큰 값이고, 파란 직사각형은 제일 작은 값이다. 그래서 라지 mi 혹은 라지 mi f라고 쓰기도 하는데, 자, 이것은 스프리멈의 fx, x는 xi-1 xi xxi 이렇게 되고, 스몰 mi f는 인피멈의 같은 대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빨간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고, 밑에 거는 파란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다. 그 다음에 빨간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모아봐요. 다시 말해서 시그마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라지 mi f, i는 1에서 n까지. 요것을 UFP, 빨간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스몰 mi f, i는 1에서 n까지. 이것을 두 개를 LFP라고 하죠. 그죠? 1번, 2번. 자, 네 번째. 확실한 것은 빨간 직사각형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항상 이게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파란 직사각형들은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작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이 파티션을 이렇게 자르지 말고 더 많이 잘라본다면 그걸 세분할이라 하는데, 세분할을 갖고 와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만큼은 더 잘랐다면 위에 거는 항상 커서 문제였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어지고, 밑에 거는 작아서 문제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따라서 많이 자를수록 밑에 거는 커지고 위에 거는 작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쪽이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위에 거에 UFP에 대한 인피멈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커서 문제니까 제일 작은 거. 요것을 리만 상적분 AS B까지 FX DX 이렇게 요것으로 정의하고요. 잠깐만요. FX DX. 그 인피멈의 위에 거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밑에 거 중에서는 큰 게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잘라서 제일 큰 걸 갖고 온 것은 하적분. 밑에서 채워나가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자,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이것을 F의 리만 상적분. 이걸
하적분이라고 말한다. 이게. 그렇죠? 1번, 2번.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값은 지금 이게 빨간 거고 위에 직사각형들, 큰 직사각형들의 넓이 합이고 이게 이제 밑에서 덮여 있는 직사각형들, 작은 직사각형들 넓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노란 거 이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이거는 이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이거는 이거보다 또 항상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해 이게 둘 사이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UFP가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반 학생들의 키가 다 1m보다 크거나 같다면 제일 작은 사람도 1m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비유가 별로 좋진 않지만 예. 이런 사실을 만족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반 학생들은 키가 다 2m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사람도 작거나 같죠. 그래서 역시 이걸 만족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요 두 개가 서로 같다면 요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그 값을 이 값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르다면 그럼 정의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위에 거는 3이고 밑에 거는 1이다. 그러면 뭐 평균을 낼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리만 적분 불능인 거예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F가 AB에서 리만 적분 가능이다. 라는 말은 정의하기를 상적분 A에서 B까지 fx dx 이거 하고 하적분 fx dx 이거 하고 일치할 때다. 그죠? 당연히 이거 분명히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는데 이것도 3이고 이것도 3이라면 이 값은 3인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 다르다면 적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같을 경우만 리만 적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때 그 값을 리만 적분 값으로 정의하겠다. 이것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두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요 문제하고 이제 갑시다. 자, F가 동그라미 하시고 0, 1에서 R로 가고요. fx가 자, 유명한 디리클레 함수예요. 0, 1의 유리수. x가 0, 1의 무리수. 0. 했을 때 f는 0, 1에서 리만 적분 가능인가 물었어요. 그죠? 자, 이것은 이거하고 이걸 구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게 UFP의 인피멈이고 이게 LFP의 수리멈이니까 UFP와 LFP를 구해야 되네요. 따라서 이제 UFP와 LFP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1. 자, 여기가 유리수들은 1이고 무리수들은 제로다 이거예요. 이런 함수가 디리클레 함수죠. 그러면 이제 일단 0, 1의 분할 P를 가지고 가는데 P를 뭘로 잡았냐 하면은 0 이꼴 x0, x1, xn 이꼴 1 이걸 0, 1의 분할로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에 대하여 자, 여기 하나의 파티션을 잡아온 거니까 이게 x0고 x1, x2, xi-1, xi
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작은 구간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 구간 안에는 무조건 유리수, 무리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II라고 본 다음에 II 안에는, 소구간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게 유리수, 무리수의 조밀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수에서는 1이고 함수값이 무리수에서는 제로라면 결국 large mi f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수의 f의 x, x는 xi-1, x, xi 플러스 1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 안에는 반드시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이게 1인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의 대상이 뭐예요? 0과 1 두 점 집합이죠. 수는 얼마예요? 1이다. 그 다음에 스몰 mi f는 당연히 인피멈의 fx 같은 대상. 자, 그것을 생각해보면 역시 여기도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뭐예요? 1도 있고 0도 있다. 그러니까 인피멈의 대상이 뭐예요? 무조건 0과 1. 따라서 0이다. 물론 이것은 어떤 구간을 갖고 오더라도 다 똑같은 현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1에서 n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 UFP라는 것은 뭐냐?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가로 길이 곱하기 large mi f였어요. 근데 이 값이 항상 1이라는 사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의 합이 되네요. 그래서 가로 길이의 합은 1이다 이거예요. LFP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i 1에서 n까지 xi 빼기 xi-1 곱하기 스몰 mi f였는데 요 값이 항상 지금 0이라는 사실, 파티션에 상관없이 i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것은 0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UFP는 무조건 1이고 LFP는 무조건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적어주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적으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제로원의 임의의 분할 이렇게 해도 되죠. 분할의 조건이 상관없이 무조건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로원의 임의의 분할 P에 대하여 UFP는 무조건 1이고 LFP는 무조건 제로예요. 그래서 결론. 상적분 제로 1의 fx dx 이것은 인피멈의 UFP가 되고 인피멈의 대상이 UFP가 무조건 파티션 P를 마음대로 갖고 와서 인피멈 채도 어차피 이것은 U는 1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 한 점 집합의 인피멈이니까 1이다. 그 다음에 제로 1 fx dx 이것은 뭐냐? 이것은 스프리멈의 파티션 P이고 LFP죠. 그러면 스프리멈의 대상이 뭐냐? 무조건 항상 0이었으니까 0 한 점 집합의 수비라서 0이고 다르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F는 디리클 함수 0,1에서 리만 적분 불능인 그죠? 대표적인 함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만 적분 가능성을 일단 정의를 이용해서 체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만 적분 가능성을 체크하는 방법이 입실론 P 방법, 리만 판정법 있죠, 그죠? 그 다음이 르벡 정리 이렇게 되죠. 식사를 하시고 3시에 보도록 합시다.